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5장 지배기업 지분율 변동, 이제 이번 시간에 나머지 모든 부분을 끝내겠습니다. 지난 시간 끝부분에서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에 연결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보았는데, 지배력 상실이 보고기간 초에 있었다, 이런 전제하에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했었죠. 교재로는 492쪽 4.3절인데요. 이번에는 보고기간 중에 지배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하는가? 보고기간 초나 보고기간 중이나 지배력 상실의 회계 처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즉, 지배력을 상실하는 그 시점 현재 작성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합쳐서 일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보고기간 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일단 합쳐놓고 거기서 상실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영업권, 비지배 지분 이런 것들을 전부 속간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성한 후에 기존서 1110호 문단 B98에 따라서 지배력 상실에 따른 붕괴, 좀 전에 이야기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영업권, 비지배 지분 등을 전부 빼버리고 손익을 인식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배력을 상실한 회사까지 연결에 포함시켜 놓고 다시 빼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기중에 종속기업 지분을 팔았을 때 개별 장부에 처분 손익을 인식을 일단 하고요. 그 해부터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안 하거나 또 다른 종속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배력 상실한 피투자 기업을 빼고 나머지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속기업만 포함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무에서 만약에 매각한, 즉 지배력을 상실한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처분 손익을 인식했다면 어떻게 하는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 처분 이익을 1110호 처분 이익의 차이만큼을 조정해 주자. 왜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까? 지배력을 취득할 때부터 상실할 때까지 종속기업 투자는 원가법으로 처리하지만 1110호 문단 B98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면은 그 기간 중, 보유기간 중에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이 전부 종속기업 순자산에 반영이 되니 처분손익이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이익여금에서 조정을 해주는데 이때 유의할 게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는 그 시점이 기중, 보고기간 중이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모두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되죠. 만약에 6월 말에 지배력을 상실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발생한 비용과 수익도 함께 포함하여 조정하는 붕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2번을 볼까요? 보고기간 중에 지배력 상실 사례인데,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 지분 80%를 6만에 취득했대요. 지배력 취득일 현재 순자산은 7만인데 자본금 5만, 이익여금 2만, 공정가치랑 동일합니다. 갑회사는 의뢰사 지분 전부를 2년도 6월 30일에 6만 5천 원에 팔아서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회사, 의뢰사 1년짜리 재무제표하고 2년도에 6개월짜리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경우에 갑은 의뢰사만 종속기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X2년 6월 말 이후에는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안 하겠죠. 이 앞서 있는 것은 손익계산서, 여기는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연결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먼저 기준서 1110호 문단 B98에 따른 회계처리는 2년도 6월 말일을 기준일로 해서 일단 연결재무제표를 만든 후에 B98에 따른 상실분기를 추가로 반영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1년도 초 시점에서 자본금 잉여금 7만 종속기업 투자 퉁치고 20% 비지배 지분가고, 물론 영업권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 초까지, 즉 전기 말이죠. 순자산 변동의 전년도 순이익의 20%만큼이 비지배 지분. 이게 이제 1년도 연결을 했다면은 들어갔을 조정 붕괴고요. 당년도, 즉 X2년 초부터 6월 말까지 반기 순이익이 2천인데요. 그거의 20%만큼 비지배 지분. 따라서 비지배 지분은 지배력 상실 직전 15,00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권은 4천이고요. 따라서 지배력을 상실할 때 다음과 같은 분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현금 6만 5천을 받았다고 했죠. 이때 6월 말 현재 자산, 부채 빼고요. 영업권
앞에 분계에서 4천, B집의 집은 15,000, 4천, 15,000 하면은 처분이익이 1,000인데요. 지난번에 보고기간 초에도 책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6월 말 지배력 상실 시점에서 인식할 손익을 별도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종속기업 자산 영업권을 포함해서 거기서 부채를 빼고 B집의 지분 더하고 이 금액을 전체를 다 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앞서 했던 분계에서 튀어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직접 계산도 가능하죠. 영업권 계산, 취득원가와 취득 당시 순자산 공정가치의 취득 지분율 차이입니다. 6월 말 B집의 지분은 6월 말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의 20%, 15,000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직접 계산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배기업의 2년도 당기손익에 반영될 숫자고요. 그래서 모두 이제 분계가 4개가 됐죠. 그래서 분계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일단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 놓고 분계 4번을 통해서 지배력 상실에 대한 분계가 들어가서 이런 정산표를 만들면 최종 재무제표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X2년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실무에서 갑회사가 종속기업 투자를 처분하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2년도 6월 말에 종속기업 투자 6만 죽이고 받은 돈 6만 5천, 처분이익 5천 이렇게 하고 만약에 끝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요 처분이익이 5천인데 앞서 1110호 문단 B98에 따르면 처분이익이 1000이잖아요. 4천의 차이가 생깁니다. 4천 차이는 1년도에 종속기업 순이익이 3천이고요. 2년도 상반기 순이익이 2천인데 도합 5천 중 80%인 4천만큼을 이미 요 기준서 1110호 민단 B98에 따르면은 요 자산 부채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종속기업 투자를 원가법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별도 재무제표에서 이와 같이 분계를 해버리면은 이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니까 지분법이었다면 모르겠는데 7장에서 설명할 처분이익이 과대표시돼요. 그래서 5천과 1000의 차이 4천만큼 처분이익을 죽여야 된다고 이를 이익영업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유의할 것은 6월 말에 지배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6개월간 발생한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차 일치금액을 이익영업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산표를 만들어 보면은요. 자, 갑회사 앞에서 보았던 1번 분계를 하고 나면 이게 갑회사 재무제표인데 요렇게 하면 최종 재무제표 앞에서 했던 요겁니다. 요거랑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처분 이익부터 달라지니까. 그리고 6개월간 발생한 수익과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도 반영이 안 되어 있죠. 따라서 처분 손익 및 6개월 발생 손익의 조정 분계 즉 앞에서 보았던 분계 2번을 반영하면 최종 재무제표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데요. 요거는 1110호 문단 B98에 따라서 작성한 최종 재무제표랑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간편하게 그냥 처분한 거 죽여버리고 더 이상 연결 안 해도 되겠지만 문제는 처분 손익을 조정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보고기간 초가 아니라 보고기간 중이라면 지배력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종속기업 수익과 비용까지도 포함시키는 조정분계가 들어가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중급회계에서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중급회계 2에서 강의를 했고요. 저는 중급회계 시간에 중급회계 1에서도 유용자산 회계 처리를 할 때 유용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이사회 등에서 공장 건물을 처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다. 그리고 곧 팔릴 거다 그러면은 그 결의한 날 매각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을 이라는 별도의 과목으로 분류를 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종속기업을 팔라고 그래요. 즉 지배력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 계약 계획을 확약을 했습니다. 아직 매각이 완료되지는 않았더라도 보고기간 말 현재 1105호가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인데요. 이 분류 기준을 충족하면 아직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B집의 지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단 연결재무제표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연결재무제표의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 부채를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부채로 재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1105호를 보면은 매각 예정 분류 1 뿐만 아니라 보고기간 말까지 매각이 완료가 안 됐다라면은 종속기업 비우동 자산을 장부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순공정 가치하고 비교해서 이 중에 작은 금액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손실을 인식을 하죠. 차익을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잠재적 의결권 문제인데요. 앞서 지배력 유무를 3장에서 2장에서 설명을 할 때 잠재적 의결권도 포함을 시키는데 실질적인 경우에만 고려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배력을 상실할 때 혹은 뭐 지배력을 취득할 때 상실할 때 모두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지배력 유무 판단 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를 하는데 실질적인 경우에만 고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갑회사가 의뢰사 지분 10%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의뢰사 지분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는데 콜옵션을 행사하면 60%까지 보유하니 그때 가서 지배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특정 연도 말에는 그냥 10%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배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기말 현재 콜옵션의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deeply in the money 뭐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잠재적 의결권은 실질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의뢰대에서 지배력을 갚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비록 10% 지분이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즉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할 때 비지배 지분율은 90%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상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의 선도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선도계약, 뭐 풋옵션 뭐 같은 개념인데요. 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 상대방이 행사를 한다면 나는 다 넘겨줘야 돼. 상당 지분을. 그래서 지배력을 상실할 것 같아. 그러면 마치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라는 것이죠. 이에 3번을 볼까요? 잠재적 의결권 행사 가능성 변동. 갑회사는 1년 초에 A회사 지분의 10%를 15,000에 취득하였고요. 동시에 A회사 지분 50%를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은 겁니다. 갑은 1년 초에 취득한 A회사 지분을 공정가치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도록 선택했으나 공정가치 측정이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원가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외로. 자, 1년 초 현재 A회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10만으로 공정가치랑 같습니다. X1년 A회사 당기 순손실이 5천이었지만 2년도에 이익이 2만 5천이나 보고가 됐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날 걸로 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콜옵션의 공정가치가 매우 높아졌겠죠. 즉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권리가 2년도 말에는 실질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2년도 말에 비록 실제로는 10% 지분을 갖고 있지만 마치 60%를 보유한 것이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X2년 말 현재 잠재적 의결권 즉 콜옵션이 실질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돼요. 이때 유의할 것은 비지배 지분율은 90%다라는 거죠. 만약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종속기업 투자하고 상기할 A회사 자본은 2년도 말 공정가치로 할 거냐 장부금액으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IFRS의 명시적 규정은 없는데요. 마치 처음에 10% 샀다가 그 다음에 50%를 사는 단기적 취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이거는 5장 초반에 단계적 취득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치 단계적 취득처럼 보는데요. 종속기업 투자 10%에 2년도 말 공정가치가 18,000이라고요. 그때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13만이라면은 이와 같이 퉁치고 10% 지분입니다. 이 90%가 비지배 지분으로 하여 영업권은 이제 들어가겠죠.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하고 연결을 하면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60%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50% 지분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면은 이 해 말에 상실에 대한 연결주종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실은 이미 앞에서 다 보았죠. 똑같이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6절 499페이지인데요. 복수 약정에 의한 지배력 상실 5장의 마지막 토픽입니다. 복수 약정이라는 것은 지분을 만약에 매각을 할 때
한 방에 매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2번 이상 매각하는 걸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각각 개별 거래로 볼 건지 아니면 단일 거래로 보는지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종속기업 지분 80%를 갖고 있는데 20%를 먼저 매각해. 그 후에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후에 나머지 60%를 매각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걸 만약에 개별 거래로 본다면 20% 지분 매각 후에도 즉 지배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는 거죠. 개별 거래로 볼 때는.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 20% 매각은 지배력을 유지한 채 판 거니까 이건 자본 거래로 보고 처분 손익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는 것만 추가 조정하고 나머지는 계속 60% 지분에 기초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단일 거래로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20%, 60%는 시차만 있었지 이게 전체 80%를 매각하는 것으로 보라. 즉 하나의 계약으로 보라는 거예요. 복수약정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 따라서 20% 지분을 매각할 때 지배력을 상실하는 회계 처리를 반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 지분을 매각할 때 기준수 1110호 민단구 P98을 98에 따라서 하고요. 60% 지분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잔여 지분으로 보고 잔여 지분의 공정가치만큼을 차변에 남겨놓으면 되겠죠. 자, 복수약정에 따라서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에 각각의 거래를 개별 거래로 보느냐 마느냐 하는 건데 이미 앞에서 했던 그 내용입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80% 지분 중 20%를 먼저 매각 후 60%를 매각했는데 지배력을 상실 안 했다면 처분 손익만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지분 20%를 매각할 때 지배력을 상실했다면 앞서 보았던 지배력 상실 분기를 하면 되는데요. 기준수에 따르면 다음 중 1, 2, 3, 4의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이 되면 이걸 단일 거래로 봐라 이거예요. 겉으로만 보니까 2개, 3개 분할된 약정인 것 같지만 하나로 보라는 거죠. 복수약정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서로를 고려해서 체결하거나 혹은 복수약정이 전반적인 상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된 단일 거래나 다름이 없어. 하나의 약정의 체결은 적어도 다른 약정 체결에 의존하고요. 서로가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하나 약정이 그 자체로서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지는 못하지만 다른 약정과 고려할 때 비로소 경제적으로 정당화된다면 이걸 하나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 거래로 보니까 지배력 상실, 조금만 팔아도 지배력이 상실된 걸로 간주를 하고 1110호 문단 B 98에 회계 처리를 하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장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을 다 강의했습니다. 단계적 취득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에 지배력 상실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래요. 시험에 외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2차 시험이나 혹은 뭐 1차 시험에서도 가끔씩 튀어나옵니다. 최근에도 뭐 지배력 상실 문제가 나왔었고요. 많이 공부하기 바랍니다.